안녕하세요. 최근 나르시스트와 연인 직전까지 갔었던 사람으로 3개월 정도 관계를 지속했고 사귀자는 얘기도 2번 정도 들었는데 결국 제가 어딘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답은 피하고 연락을 하다가 그가 나르시스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관계가 완벽하게 종료된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땐 허우도 괜찮고 멀쩡해 보이고 그리고 똑똑하기도 했는데 제 촉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나 봅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했던 그의 행동을 주변인과의 상담과 인터넷, 유튜브 정보 등을 통해 그가 나르시스트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도 아마 제가 본인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었다고도 말했고 그의 거짓말을 들춰낸 것에 대해 놀라면서 많이 분노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그가 저를 도발하는 것에 대해 패턴을 파악하고 놀아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 인지해서 그런지 지금은 저를 피한 지 4일 정도 됐어요. 이렇게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놓이면 모든 연락을 끊고 동굴로 들어간 지는 3번 정도 됐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관계가 끝나도 그걸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심리학자나 상담자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에 저도 사실 100% 동의합니다. 저를 타인과 비교한다든지 저를 비하하고 하는 것들이 제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나쁘고 한편으로는 많이 나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많이 안쓰러운 점도 있어서요. 인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까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움. 전 듬뿍 사랑받고 컸고 스스로가 성인으로서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아이가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은 나르시스트의 특징 중 하나인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캐치한 이상한 점이었거든요. 그와 알게 된 경위는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알게 되어 쪽지로 이야기하고 오픈 카톡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잘 통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언어권은 달랐지만 서로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좋아했던 저는 금융권에서 일했던 그와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공통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2주 정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일요일 11시쯤 커피를 마시자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일요일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 우리 이번 주 일요일 11시에 커피를 마신 게 맞냐? 하루에 여러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 집 근처 일요일 11시라고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지 않은 이상 예약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목요일 금요일쯤에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좀 제이 성향이 강한 분들께서는 뭐 미리 정하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 계실 수가 있죠. 근데 뭐 그건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당시에는 그래 뭐 미리 정하자라고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데 그 이후에도 어느 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미리 약속을 정하긴 하는데 그 전에 여러 번 되묻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때 만나는 거 맞아? 11시? 뭐 1시? 그곳에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나 싶었는데 정작 당일이 되고 본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파토를 냈어요. 직전에 파토 낸 적도 있었고 저는 좀 많이 황당한 행동이죠. 성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인데 그게 되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연애에도 그랬냐고 하니까 그랬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업무 중에도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계속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카톡으로. 근데 저는 뭐 제가 할 일도 있고 회의를 가거나 하면은 당연히 카톡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카톡에 회신이 없으면 근데 계속 찾아요. 회사원의 본분인 회사에서 일하는 건데 일하느라 못 본 카톡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뭐 하냐 아니면은 카톡을 못 보면 바쁘냐 문자로도 물음이 오고 이러고 보고 저는 약간 이런 적이 다른 연애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분리불안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회의 들어가면 2~3시간이고 답변이 없을 때도 있고
그때 저는 별말 안 하고 톡이 오면 답변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만났을 때 이것에 대해 얘기하니 맞다고 자기 내로남불한다고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해서 카톡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너의 그 불안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라고 물으니 본인도 모르겠대요. 본인도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게 무섭다고. 전 평소에 누군가와 갈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님 화가 나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감정이 들었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전에 나는 어떤 상황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섭섭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는 편입니다. 자아 성찰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외로움이라든지 불안을 엄습하면은 스스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제가 이와 같은 글들을 읽으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여태까지 꿋꿋하게 잘 살아온 나를 칭찬하고, 또 그래도 뭔가 마음이 더 외로우면은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인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아요. 그래서 그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 내가 문제 해결을 해줄 순 없지만 들어줄 순 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읽고 크게 감명받은 책이 있었는데 그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이란 책이었어요. 거기에서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글귀에 저 또한,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구원받았었거든요. 그가 아픔을, 힘듦을 믿을 만한 누군가와 공유하고 편안하게 얘기한다면 갱생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이런 증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는 혼자서 감내하겠노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혼자 다 감내 못하니까 용량이 오바해서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니 순순히 그렇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다른 나르시스트 관련된 글이나 영상을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나르시스트는 계속 나를 이용하고 결국 나는 피폐해진다고들 하던데, 자아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그렇게 될까요? 여튼 측은심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불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 시절 건강한 양육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해서 관심, 애정 욕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애정 결핍적인 성향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외톨이가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평가받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들은 비대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자신들이 타인보다 우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면에는 아주 나약한 자아가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 늘 나와 남을, 그리고 남들과 또 다른 남들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도 여러 번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도 다음번에 해보도록 할게요.